전설과 노래로 세워진 절, 사자암, 미륵사, 제석사. 사자암, 백제시대 대표 고찰 사자암. 주차장에서 사자암까지는 300m 남짓이다.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올라가다 보면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떠오른다. 이 길을 서동과 선화는 어떤 마음으로 올랐을까? 사자암 대웅전을 마주하고 있는 판자바위 성문 앞에서 바라보니 미륵산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자암은 백제시대의 대표 고찰이다. 미륵사지의 주산인 미륵산 장군봉의 동남쪽 계곡 해발 320m의 팔분흥선 위에 위치한다. 삼국유사 무왕조에는 익산 미륵산의 창건 연기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해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른 후 용화산 사자사에 지명법사를 찾아가던 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출현한 미륵삼존을 뵙는 인연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사자사가 미륵사보다 앞서 창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자암은 백제 무왕 때 지명법사가 창건한 사찰로 경내 넓이는 약 500평이고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팔짝지붕 법당과 산신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자암 요사체 앞들에는 석탑 1기가 있는데 탑의 양식은 이영탑으로 알려져 있다. 사자암 및 건물지에서 이동한 이 석탑은 방형 평면을 이룬 지대석 2매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단의 기대 받침이 조각되어 있는데 기대 받침은 4분 원형의 몰딩 형식이다. 1단의 몰딩은 높으며 상단은 낮다. 기대 받침 위에 세운 부재는 안상을 조각한 기대석으로 이는 3개의 석재로 조합되어 있다. 기대면에 조각한 안상은 각 면에 2구씩 배치되어 있으며 간석형 기단은 팔각평면의 주형으로서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도 가하지 않았다. 서동과 선화의 전설이 깃든 사자암. 사자암 대웅전 앞 3층 석탑의 초라한 형태를 보면서 서동의 운명을 떠올려 본다. 볼품없던 삶을 바꾼 서동의 이야기는 사자암에 대한 매력을 더욱 깊게 만든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짝지어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 널리 알려진 서동요의 한 대목이다. 서동요의 주인공은 미륵사가 있는 금마면에서 태어난 서동이다. 서동은 말을 캐는 아이라 하여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서동의 출생지는 금마면 서고돌이 소재 마룡지 주변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동의 어머니가 물에서 나온 용과 야합하여 서동을 낳았다고 전해진다. 자라면서 그 재주와 도량이 점점 뛰어나게 된 서동은 집 주변에 말을 캐어 어머니를 봉양했다. 서동은 훗날 백제의 30대 무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이다. 선화공주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게 된 서동은 그녀와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신라 땅으로 건너갔다. 재주가 뛰어났던 서동은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노래를 가르쳤다.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신라 사람들이 즐겨 불렀다는 향가 중 하나인 서동요이다. 아이들의 입을 타고 전해진 서동요는 이내 신라 땅 전역에 퍼지고 결국 신라 궁궐의 왕에게까지 알려졌다. 이에 신하들은 선화를 유배 보낼 것을 왕에게 청했다. 신하들의 성화를 못 이긴 왕은 결국 선화를 유배 보내고 왕후는 선화가 유배지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금을 한 말 내주었다. 선화가 유배를 가는 길에 한 사내가 나타나 인사를 했다. 그 사내는 선화를 정성껏 보필했으며 얼마 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선화는 그 사내가 서동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서동요의 내용이 풍문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선화는 서동과 함께 살게 되자 왕후가 준 금을 미천으로 장사를 하려고 했다.
선화가 꺼낸 금을 본 서동은 자신이 말을 캐는 곳에 똑같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했다. 이에 선화는 금은 천하의 보물이니 이를 모아서 부모님이 계시는 궁궐에 보내면 둘의 관계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서동에게 말했다. 이에 서동은 금을 잔뜩 모은 다음 평소 친분이 있던 용화산 사자사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하룻밤 사이에 진평왕이 머무는 신라의 궁궐로 공주의 편지와 함께 금을 보냈다. 유배 보낸 딸을 그리워하던 진평왕은 편지를 읽고 몹시 기뻐하며 결국 서동을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다. 미륵사. 미륵사 창건 배경과 그와 관련한 논란거리. 서동은 선화의 도움으로 백제 30대 왕으로 등극했다. 무왕이 된 서동은 선화와 함께 자신을 도운 지명법사를 만나기 위해 사자사로 행차하던 길에 연못가를 지나는데 갑자기 미륵 삼존이 나타나서 그들이 탄 수레를 멈추게 했다. 이를 예사롭지 않게 여긴 선화는 무왕에게 못을 메워서 절을 짓자고 했다. 이에 무왕은 지명법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명법사는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허물어 못을 메우고 미륵법상 3개와 회전, 탑, 낙무를 각각 3곳에 세웠다. 무왕과 선화는 이 절을 미륵사라고 불렀다. 그런데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하여 보수하던 중에 기단부 심초석 구멍에서 7세기 백제의 최고급 불교 공예품인 사리장엄구가 발굴되었다. 사리장엄구가 출토되면서 무왕과 선화공주와의 사랑 이야기에 몇 가지 의문이 생겨났다. 백제 대신이었던 사택적덕의 딸이 무왕의 왕후이며 그녀가 기해년에 사리를 탑에 봉헌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동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미륵사 창건과 관련한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먼저 삼국유사에 전하는 서동요의 내용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다. 백제인들은 서동과 선화의 사랑 이야기를 무광의 에피소드로 인식하는데 삼국유사를 집필한 이련은 무광을 무왕의 잘못된 표기로 확정했다. 이는 무광과 무왕이 전혀 다른 존재일 가능성을 내재하는 것으로 서동과 선화가 창건했다는 절이 왕흥사일 수도 있고 미륵사일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련은 왕흥사를 미륵사로 바꿔버리는데 왕흥사는 부여에 있고 미륵사는 익산에 있다. 백제 익산천도는 서동과 선화가 창건한 절이 미륵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익산 도읍서를 찾아볼 수 없어서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고대 도성의 형태를 보여주는 나성과 조방제 같은 시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는 익산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백제 도읍으로서의 가치를 보정한다. 그것은 왕이 거주하는 왕궁과 국가 의례를 행하는 재래시설, 불교 사찰, 도시방어를 위한 나성과 산성, 왕권의 계통성을 보장하는 왕릉, 관청과 거주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왕궁 내 유적의 왕궁과 제석사지와 신동리 유적의 재래시설, 불교 사찰인 미륵사지와 사자사지, 석불사지, 오금사지 등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미륵사지를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복원과 국립익상박물관 개관.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은 2019년 4월 30일 기점으로 해체 복원을 완료한다. 장장 20년 동안의 해체 보수 기간이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998년 콘크리트 노후화로 인해 이듬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체 보수가 결정된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조사에 들어가 2017년 말까지 6층까지의 석탑 조립을 진행한다.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사리장엄구의 발견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한다. 사리장엄구와 함께 발견된 유물 중 금판으로 제작된 사리봉용기를 통해 백제 왕후가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아울러 639년 1월 29일 사리를 모셨다는 석탑의 건립연대와 미륵사의 창건 배경이 명확해지기도 한다.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보고는 본래 부재를 81%까지 재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확보한다. 다만 해체 복원이 완료되기 직전 감사원의 석탑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기도 한다. 감사원은 미륵사지 석탑이 본래 모습과 다르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원형 복원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화재청은 해체 보수 과정에서 돌을 쌓는 방식이 변경되어 석탑의 구조 안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석재 사이에 빈틈을 채우는 충전재를 황토와 배합한 무기 바인더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다소 부족했음을 밝히기도 한다. 미륵사지 석탑 복원에 맞춰 국립익상박물관이 2020년 1월 개관 예정에 있어 일반 대중의 기대를 높인다. 국립익상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과 사리장엄구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난 2015년에 착공을 시작한다. 새로 개관하는 국립익상박물관은 구 박물관의 전시실보다 3배 이상 더 크게 확장되며 400기부터 근대까지 출토된 약 3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익상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과 함께 백제 왕도 문화의 우수성과 익산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제석사, 왕실의 번창과 안녕을 기원한 제석사지. 백제 무왕은 제위기간 동안 익산에 많은 흔적과 유적을 남긴다. 백제 왕실이 멸망하기까지 익산은 왕궁리 유적과 쌍능, 미륵사지, 제석사지 등의 유적을 갖게 된다. 특히 제석사지는 무왕의 천도소를 입증할 만한 장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관세음 응엄기에는 제석사가 백제 무왕 때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왕 40년에 벼락으로 불타버렸으나 타발에 넣어두었던 불사리와 금강 반야경을 넣었던 칠함이 보존되어 다시 사찰을 짓고 안치했다고 한다. 그만큼 제석사지는 무왕의 관심이 각별했던 사찰이면서 백제 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석사지는 왕궁리 유적에서 동쪽으로 1.5km 거리에 있다. 백제 무왕이 왕궁리에 궁성을 세우면서 불교의 수호신인 제석천을 모시기 위해 건립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제석사에 대해서는 백제 무왕 때 천도한 기록과 낙뢰로 인한 화재 기록이 남아있지만 제석사라고 적힌 기와 조각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옛 절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제석사지 발굴과 조사 과정에서 목탑터와 금당터, 그리고 강당터와 회랑이 확인되었다. 사찰의 배치 구조는 전통적인 백제식으로 1탑 1금당식을 따른다. 금당터 서쪽에서는 목탑터와 비슷한 규모의 건물터가 확인되었으며 동쪽에서는 회랑지와 비슷한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건물 기단석과 초석은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기단 구조와 함께 목탑지 아래 판축 구조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수막새, 안막새, 제석사 글자가 새겨진 기와 등 건축 부재와 소조상 조각 등이 있다. 백제 말기에 처음 나타나는 인동덩굴 무늬 안막새는 백제 안막새의 최초 형식을 보여준다. 제석사의 폐기 유적은 제석사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다. 발굴 조사 전에는 백제기와 가마터로 추정되었으나 2003년과 2004년 원광대학교 박물관의 시굴조사 과정에서 관세음 응엄기에 기록된 정관 13년 화재 이후 잔해를 폐기한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제석사 폐기 유적에서는 제석사지와는 다른 연화문 수막새가 출토되었으며 안막새나 인장화는 수습되지 않아 유물에 있어서 제석사지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외에도 제석사 폐기 유적에서는 완영의 벽돌과 표면의 백회까지 칠한 벽체편, 벽화편 등이 수습되었다. 또한 포벽에 빈 곳을 메웠던 고마기 형태의 포벽체, 소로와 첨차 등의 사이를 메운 벽체편 등이 출토됨으로써 지금까지 백제 유적에서 발굴되지 않았던 백제 건물의 포벽 형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 오디오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총괄 주관하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 중 자기주도 프로젝트의 과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녹음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고 녹음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오디오북은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지역 스토리텔링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편찬된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은 4대 종교의 성지가 모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및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오디오북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오디오북 체험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종교가 가진 화합의 의미를 보다 크게 담아내기 위하여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오디오북을 통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책을 접하지 못하는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본 오디오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